현재 모습이 어찌됐든 과거에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흘려서 고착이 된 게 현재 모습이거든요. 미루는 습관도 있고 어떤 사건 났을 때 되게 힘들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관계에서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의존성이 있는 것들이 좀 깨지면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잖아요. 피디님한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좀 어떠세요? 평온한 상태에서는 일을 해요. 그쵸? 감정이 조금 처지면 일을 못 해요. 맞죠? 기분이 좀 처졌을 때 일을 못하는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그 누구 쪽 잘못인 거예요? 그 영향을 준 게 결국은 부모로 두 분인지 한 분인지 할 거거든요. 엄마가 평소에 잘 해주다가 갑자기 돌변했어. 제가 일관된 감정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도 몰라서. 부정적인 감정일 때 그냥 일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어린이였던 대표님이 돌변하는 엄마를 보고 되게 불안해하고 이럴 수 있었겠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감정 컨트롤 되게 못했거든요. 저도 평온할 땐 일을 잘하다가 와이프하고 싸우잖아요. 기분이 확 다운되거든요.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자버리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많이 싸웠어요. 감정이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했던 감정을 오면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감정을 간직하기보다 잃어버리고 싶어서 술 마시거나 잠자거나 일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내 마음이 불안해서 일을 못하는 거죠. 저하고 같은 원인일 것 같은데, 친구하고도 좀 싸우면 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면 포기하고 회피하고 일 안 하고 딴짓하고. 내 마음이 불안한데 지금 어떻게 일을 해요? 불안해 있는 것이 되게 싫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인데 우리는 왜 그걸 못 가졌을까? 저도 그러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저도 회피하고 포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불안 마음이 오면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똑같은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는 그냥 공부를 하고 누구는 자기 일을 하거든요. 저도 못했고. 그걸 왜 못했을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습관이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안 돼, 나는 공부를 해야 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학창 시절에 그것을 내려놓고 공부를 하는 습관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 컨트롤 연습이 되는 것 같네요. 불안감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습관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라든지 연고대라든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학교 있죠.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자기 감정 컨트롤을 평균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스카이 출신 창업자를 원하고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출신의 창업자를 많이 원하거든요.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그런 출신들이 수익을 잘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엔 멘탈 컨트롤 능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주어졌을 때 누구는 그거를 회피하고 감당을 못하지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서부터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공부를 잘 하려고 했었던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커서도 습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성과 감정을 분리를 잘 하는 것 같네요. 우리는 그거를 알고 빈스를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결국엔 습관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긴 한데 현재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일 뿐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불안정한 감정을 환경 속에서 내가 자랐고 자란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회피했었던 습관을 가졌었구나. 그 습관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이 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이 더 많은 나이일 거잖아요. 이 나이에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 나는 그냥 그만저만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감정과 이성을 분리를 해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크게 많이 받아서 불안했을 때 회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습관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분리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익숙한 습관에 대해서 집중도가 좋아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굉장히 잘한다라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큰 적은 감정 컨트롤 능력이다. 깊게 깨달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년들 보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계속 바꾸잖아요. 젊은 청년 시절에 알바들은 짜증나고 화가 나서 나오고 안 맞고 감정이 상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감정적이에요. 이성은 없어요. 내 목적보다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 우선인가 일 우선인가를 보면 일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감정 좀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면은 그건 자기 손해 아니에요. 감정 컨트롤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습관을 좀 가졌던 거였고, 그 습관이 일을 회피하게 하고, 그런 원인을 우리가 좀 쉽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고, 현재 내 감정은 결국 습관화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 마음, 감정의 영역을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보고, 하드웨어 영역은 말과 행동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말과 행동은 결과물로 봅니다. 말과 행동의 영역은 빙산의 일각 영역, 보이는 영역이죠. 감정, 생각, 마음의 영역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보거든요. 보이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빙산을 보면 밑에 덩어리가 되게 크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말과 행동의 영역은 작은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영역을,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잘 다루는 것이 리더십,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